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상하반기 공채 시즌 합격돼도 안 가는 회사도 굳이 써야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제 강의는 어김없이 1.25랑 1.5배속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좀, 이제 로고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너무 좀 강압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 이제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고민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여태까지 질문도 받았고, 여러분들이 전형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꼼수?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 회사는 그냥 쓰기 싫고 가고 싶은 회사에 이렇게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야 되는 게 아닐까? 왜냐? 제가 지금 이 시점만 봐도 공채에 너무 올라오는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회사들에 지원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굳이 이런 건 이 회사 그냥 쓰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자, 저도 이제 2013년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이런 그런 과정 거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취업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계속 강의에서 말하지만 저는 그 3개월 지금 이 시점에 이제 9월부터 저 8월 말이죠. 이제 122개 정도의 자소를 썼습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이력들은 많이 이전 강의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122개를 썼고 실제 이렇게 9월에 공채에 막 뜨는 기업들의 50개 정도는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붙은 게 없어요. 제가 그만큼 제가 말하는 취업의 정형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엄청나게 뭐 스펙이 빠방하게 갖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월에 좋은 기업들에 막 떴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소서를 쓰다 보니 와장창 떨어졌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고, 결국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격선에 다다른 자소서가 나오면서 122개 중에서 제가 아마 서류는 22개 정도를 합격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많이 쓰는 과정 안에서 내 자체가 트레이닝이 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취업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취업이라는 거는 꼼수나 요령은 없습니다. 뭔가 빨리 되는 비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했었던 그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최근에 뭐 이제 다른 분들의 강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과정 없이 정말 스펙이나 이런 다른 역량들이 출중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쉽게 취업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정량적인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요즘의 취업 시장은 정량적인 이런 스펙보다도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 지원자가 준비가 돼 있느냐, 즉, 유능한 사람인가를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뽑는 자리가 한정돼 있고 기업들이 점점 인원을 뽑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좀 부담감이 있는 거다. 자, 왜냐면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이렇게 그 인력을 대규모로 뽑는 것 자체는 이제 기업 자체에서는 부담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지금 122개를 썼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는 뭐였다? 결국 저는 트레이닝을 했고 완성된 자소서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자, 그 완성된 자소서란 뭐냐? 결국에는 이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KT의 문항을 이렇게 딱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1번 같은 경우는 그 고유의 회사 관련된 문항이고 어떻게 보면 2, 3, 4번은 뭐죠? 대부분의 회사에서 물어보는 문항과 문항의 의도랑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합격선에 다다르게 되면 이 800자, 700자, 700자라고 했는데 이 동일한 2, 3, 4번의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이거에 대한 뭐 500자, 뭐 300자, 그리고 뭐 600자 이런 자소서를 뭐 한다? 직접 또 써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2, 3, 4번에 대한 글자 수별로 가지게 되려면 결국에는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해보게 되고 그 지원을 하는 과정 안에서 손이 뭐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기억을 한다.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많이 쓰는 과정을 통해서 손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억한다. 자, 이게 면접 준비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이런 전형의 과정은 결국 자소서를 많이 이렇게 문항별로 쌓아보면서 이미 내 경험에 근데 이 자소서의 문항들도 약간 변칙이 있어요. 결국 물어보는 건 비슷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20살 때부터 현재까지 경험은 뭐다? 바뀌지가 않는다. 배표 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료 컨설팅이나 이런 개인 컨설팅 할 때도 20살 때부터 현재까지 그 이제 지원자분, 그러니까 그 컨설팅 받는 고객분이 어느 정도의 경험을 했고 그걸 샅샅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20살 때부터 여태까지 경험이 쫙 이렇게 보이면 사실 거기서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어요. 왜냐? 이미 그 지원자의 준비된 경험이나 역량을 다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건 현재 다음에 이후부터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의 지원자 역량을 살려서 자소서를 써두던지 그거 관련돼 맞는 컨설팅을 해줍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결국 20살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잘 해부를 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2, 3, 4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통의 틀의 자소서는 많이 써봐야지만 자, 따라하세요. 많이 써봐야지만 실제 이 문항이 나왔을 때 바로 나 이거 이전에 전 회사에서 써놓은 거 있지? 700자짜리 이미 있지?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약간의 그 안에서 뭐 다듬어 준다고 뭐 KT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해주고 약간 그런 약간의 이제 MSG 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행위가 뭐다? 방금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했었죠? 그게 시간 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인적성, 자소서, 면접, 취업 스터디, 뭐 자격증 공부 병행하면서 또 학점이 남아있다면 학점 수강까지 하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과정을 거쳐보면서 시간은 부족하지만 시간을 확보하는 길은 결국에는 이거였습니다. 자, 안 가는 회사도 써야지만 결국에는 시간 확보가 되더라. 어느 시점에? 빠른 시점에. 자, 이렇게 공고가 뜨는 회사들 중에서 내가 내 관련된 직무, 내가 뭐 재무 쪽이나 뭐 인사 쪽이든 내가 거기만 지원할 게 아니라 뭐 경영기획 관련된 포괄적으로 뽑는데 무조건 지원을 하고요. 그게 중견기업 이상의 이름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면 무조건 지원을 하라. 자, 왜냐? 이렇게 자소서가 2, 3, 4번 같은 문항에서 나왔을 때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가 뭐에 에너지 쏠 수가 있다? 배표 치세요. 이 KT 1번 같은 문항에서 입사 후 해당 직문과를 성장하기 위한 이런 구체적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MBO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강의에서. 이 1번 문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는 거다. 결국에는 이 취업 전형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시간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안 갈 회사도 써야지만이 결국 시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경험자가 전형에 대한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얘기로 이런 강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취업이 되고요.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취업의 실력이 늘어나게 된다. 자, 왜냐면 이렇게 공채가 많이 뜨는 시점에 사람인지라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진짜 그냥 여기 어차피 돼도 여기 뭐 내가 엄청나게 뭐 가고 싶은 회사도 아닌데 뭐 굳이 써봤자 뭐 내 에너지 낭비다. 이런 생각은 지금 당장에 갖다 버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바쁘면 위처럼 바쁜데 굳이 안 갈 회사에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가고 싶은 회사에 시간 더 많이 투자하면 더 양질의 자소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제가 이런 질문 특히 좀 많이 받았고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자, 안 갈 회사 쓰는 시간 아낀다고 가고 싶은 회사의 자소질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컨설팅도 해보고 많이 해본 결과 실제로 그 안 가고 싶은 회사에 안 가고 싶은 회사는 에너지를 좀 더 적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빨리 쓰면 되는 건데 그 자체마저도 제출하는 거가 훈련이 되는 거다. 자, 2, 3, 4번 같이 안 가고 싶은 회사도 이렇게 쓴 게 데이터화 되면은 그 자체 이거 맞네? 하고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가 그냥 빨리 써야 될 문항에 이런 중요한 1번 같은 문항만 좀 빨리 씁니다. 어쨌든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제출하다 보면서 나름대로 요령이 생긴다. 이게 트레이닝이고, 자, 이거 안 가고 싶은 회사고요. 그럼 만약에 진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2, 3, 4번도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조금 더 틀린 거 없나? 뭐 더 이 문항의 의도에 맞는가? 생각해보고 잘 쓰고, 그렇게 1번 같은 문항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쓰는 겁니다. 제출 마감 전까지 가고 싶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 뭐 현지자도 만나고, 실제 현장에도 가보고, 그 실제 이 1번 문항에서 앞에 2080을 만들어주기 위한, 앞에 첫 도입에서 이목을 끌기 위한 그 기업에 대한 조사 활동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에 대한 이 마인드를 아예 내가 가기 싫은 회사도 써야지만이 실제 가고 싶은 회사에 빨리 취업이 될 수 있겠다. 이 마인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 경험자가 말을 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 그 안 갈 회사 아끼는 것보다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의 20살부터 현재까지 경험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글자 수별로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데 실제 이렇게 완성되는 걸 가지고 계속 떨어져 보고 실제로 그 학교 불합격 통보를 받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진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2, 3, 4번을 썼는데 이게 떨어지네? 불합격 되네? 물론 1번 문항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내가 떨어지는 이 자소서를 썼구나 라는 과정을 통해서 2, 3, 4번의 자소서 툴이 어느 정도 이 떨어지고 다시 지원하고 계속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반복되면서 한두 번 정도면 됩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를 개선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 합격이 되는 자소서가 나오고 그때부터가 여러분들이 취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입구 단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소서가 어느 정도 합격선에 다다르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학벌이나 학점이나 이런 토익 점수 여러 가지 자격증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합격선에 다다르면 면접 실전 경험이 생긴다. 자, 별표 치세요. 결국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안 가는 회사도 써야지만 시간 확보가 되는 거랑 되고는 거랑 면접 실전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기 싫은 회사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니 실제 가고 싶은 회사에 면접 최종이나 1차 면접을 가게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왜냐? 내가 너무 떨리고 너무 가고 싶으니까 당연히 사람인지라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고 너무 떨림 나머지 그리고 막 전형은 뭐 너무 빨리 진행돼. 뭐 나를 뽑기 위한 과정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질문을 막 대충 해. 이런 느낌을 받고 나오는 경우도 꽤나 있었거든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면접에 대한 실전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결국에는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기회가 왔을 때 최종 면접이든 1차 면접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다른 회사에서 면접 경험도 없고 떨어져 본 경험이 없이
나 누구나 가고 싶은 이런 회사에 마지막 면접에 갔을 때 내가 뭐 면접의 뭐 진짜로 뭐 면접에 대한 정말 타고난 사람이 없으니라는 없지만 아무리 달변가고 뭐 면접 경험이 많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냥 실제로 면접장 가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면접을 봤을 때 실제로 실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사람인지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최종 면접에 가게 되면 누구든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자, 욕심이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경험이나 이런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기회에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어필합니다. 근데 결국엔 떨어지는 건 불합격 통보인 거죠. 왜냐? 나는 정말로 가고 싶으자 어필했는데 그 순간 안에 내가 면접 경험이나 이런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 나는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순간 안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오버해서 얘기했다라든지 아니면 완전 빗나간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회사도 안 가고 싶은 회사도 안 가는 회사도 자소서를 쓰고 그 회사에서 서류 통과 과정이나 인적성 통과하고 그 다음 면접 전형을 진행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가는 회사도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가고 싶은 회사에 면접 기회가 왔을 때 실전 면접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취업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그 회사들 중에는 가고 싶은 회사도 있고 안 가고 싶은 회사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접을 보다 보면서 결국 면접 탈락 경험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면접을 자세히, 죄송합니다. 면접을 보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니까, 내가 뭐, 어디서 떨어졌을까? 포인트를 잡았을 때, 결국에는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봤기 때문에 내 자소서에, 특히 KT 같은 경우 이런 1번 문항 같은 거에 정말 그들의 이목을 끌거나 차별화되거나 유능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정도의 그런 뎁스 있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구나 라는 걸 자가 판단하게 되고 다음에 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자소서를 쓰게 된다. 이게 취업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제가 이전부터 말했던 이런 취업의 과정들은 실제로 이미 검증이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다른 사람들을 가이드 해주면서 그렇게 가이드를 해준 분들이 다 잘 됐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결국 그 취업이라는 이 과정 안에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 준호플로가 이 취업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최근에 뭐 정량적이고 정말 다 갖춘 분들, 역량이나 이런 뭐 스펙, 뭐 실제 뭐 부모님의 영향력, 여러 가지 조건들 다 갖춘 사람들은 제 강의를 보면 더 쉽게 취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요즘같이 정말 바늘구멍처럼 정말 좋은 한정된 곳에 지원자가 하도 몰리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결국에는 취업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거란 뭐냐면 결국에는 실제 가장 최근에 이런 가정 경험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가 했더니 정말 취업이 됐구나 라는 거를 제대로 된 가이드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굳이 안 가도 될 회사에 자소서를 써야 되나요? 라는 강의를 왜 만들었냐? 생각을 해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갈 회사도 쓰라는 얘기로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써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실전 경험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글자 수별로 200자, 300자, 400자, 500자, 600자가 나왔을 때 반사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그 문항을 빨리 끝내고 중요한 문항, KT 같은 경우 1번 문항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라고. 언제? 다음 전형에 9월 말이든 10월 초든
그 다음에 또 회사 그 관련된 회사 공고가 났을 때 그 자소서 그 여러분들의 시간 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KT 1번 문항과 같은 그런 문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라 라는 거를 이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실제 2, 3, 4번이든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쓰는 게 그냥 떨어지네? 그러면 그 문제의 자소서는 당연히 붙을 때까지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가이드 강의는 제 다른 여타 강의들을 보면서 실제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아직도 강의를 제작할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여력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유학을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면접 실전 경험 실제로 나의 자소서 작성 시간 KT 1번 문항과 같은 자소서 문항 작성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때문에 안 갈 회사도 무조건 써야 된다 라고 요약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공고가 많이 뜨는 시기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관리 차원에서 안 써야지 하는 부분 이 말을 통해 이 말로 이 강의를 끝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약간의 귀찮은 이런 나의 어떤 안일한 생각 이런 게 결국 내 하반기 때 취업 때를 치보 기회를 다음 상반기 하반기로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치보는 내년 상반기에도 안 된다. 자,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나를 좀 타이트하게 압박하고 항상 긴장하고 내가 어디 뭐 놓치는 거 없는지 이 회사에 무조건 내가 지원을 안 했다라는 거에 내가 크게 망연자실하고 실망을 해야지. 내가 이거 못했어.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압박감을 스스로 주고 스스로 나를 긴장감을 줘야지만이 이번 하반기 무조건 취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그나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갈 회사도 그냥 써야 되나요? 라는 생각으로 그런 회사에 대한 지원을 간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원하는 회사, 최상의 회사, 여러분들이 그냥 합격하는 회사,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회사, 내가 그냥 별로 에너지 써서 갈 수 있는 회사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 못할 최상급의 회사, 들어가도 다시 나오지 않을 회사, 결국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준비하는 거고요. 이 주노폴로의 취업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관련돼서 제가 가이드 한 대로 꼭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 실제는 결과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실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 강의를 실제 자소서 문항 분석 이제 만들기 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념해 주시고 이거는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구독은 높여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